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정책 라인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를 보면 기본소득을 설계한 강남은 한신대 교수 그리고 최백은 건국대 교수가 일단 합류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소득을 이제 만드신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이제 그 논의를 이제 이끌 건데 음흠. 그 이한주 이제 경기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가 그게 이제 클리어가 되면서 이제 뭐 참여하실 것 같고요. 강남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만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의 고문으로 이제 위촉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건국대 최백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있을 이제 그 캠페인에서 기본소득 관련된 혹은 기본 시리즈 관련된 것들 주도할 것을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했던 신복지, 네네. 그것도 이제 녹여서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소득과 이제 그 어떤 위상들을 서로 갖게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긴 하고요.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소득 그 관련된 것들이 주목도는 좋은데 또 약점도 또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약화된 형태의 예컨대 뭐 범주형 기본소득 예컨대 뭐 잠깐 범주형이라면 예를 들어서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출발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제 특정 계층. 그렇게 해서 이제 확대하겠다. 이제 그렇게 자세를 잡을 것 같은.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선대에 보면은 전환적 공정성장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으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금 나섰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도 저랑 또 친하죠. 예,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대부분 경제학자들로 친한데 이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고요. 예.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운찬 전 총리 제자고요. 아, 예. 예, 브라운 대학에 가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있었고 금융연구원도 있어가지고 뭐 거시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제 조셉 슌페터라고 하는 학자가 했던 뭐 창조적 파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네. 이거를 거시경제학에 접목했다는 그런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최근까지는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위원을 했고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거시가 전공이기 때문에 이 캠프 내에서 아무래도 진보 진영은 분배가 좀 우세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성장 담론을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라고 해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제 1번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네.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요 캠프의 학자 그룹이 좀 젊었으면 좋겠다. 좀 예전에는 이제 그 명망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거 말고 좀 젊은 분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준경 교수님 주축으로 해서 그 연배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준경 교수가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뭐 하준경 교수뿐만 아니고 이재명 캠프 전반적으로 기재부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기재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재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수도 과소하게 추정해가지고 그 확정적 재정 정책을 못 쓰게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했었던. 지난 여름에 추경할 때 초과 세수가 31조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 19조가 더 들어와서 한 50조. 전체적으로 50조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50조가 더 들어왔으면은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도 됐었을 건데 일부러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은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확 줄어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많은 정책들이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지역화폐를 주기 때문에 소멸성이고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 예산권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요거를 찾아오기 위해서 예산실장을 우리가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관리관을 신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한번 통제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권을 좀 청와대로 가져와 보자. 근데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고 예전에 과거에 기획예산처도 만들고 막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DJ 정부가 출범할 때 기획예산위원회라는 거를 만들고 그걸 청와대 아래 두고 그다음에 예산청을 만들어서 예전엔 재정경제원이었는데 이걸 재정경제부로 낮추고 그 아래에 뒀어요. 근데 이게 1년 해보니까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기획예산처로 만들어서 원래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JP가 반대를 해가지고 총리실 아래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죠. 김대중 정부 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악관 아래 이제 OMB라고 예산관리국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예산을 여기서 짜요. 그리고 그거를 의회에 던지면은 예산 편성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13가지 예산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고민을 좀 해보면은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이 청와대 아래 갖고 있는 것이 너무 권력이 또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정밀 점검을 좀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 국민의힘 선대위로 가보죠. 지금 정책총괄본부장으로 원희룡 경선 후보가 일단 그 임명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국무조정실장 출신 이석준 전 실장이 지금 이제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라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이석준 이제 전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재부 라인이고 주요 요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예산실장을 했었는데 그때 그 예산실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차관 2차관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산실과 세제실이 보통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 다 한 손에 다 쥐고 운영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 실세셨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두루두루 국정과 관련된 정책 생산 능력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공무원 출신들이 정책을 만지면은 이게 위험을 자꾸 줄이잖아요. 그래서 둥글둥글해져요. 그래서 대선에서는 그런 것보다 사실 눈에 띄는 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은 정책이나 눈에 띄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 경제학과 김소영 교수가 또 정책통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뭐 그 자영업자한테 50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취임 후 100일 안에. 예, 그게 이제 김소영 교수의 아니라고 뭐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이제 좋은 학자시다 보니까 또 정책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조를 마련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원희룡 그 이제 정책 총괄인데 제가 이제 또 취재를 해봤잖아요. 취재를 쭉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일했던 수석들이나 그때 정책통들이 그 아래로 집결하고 있다고 좀 들었어요. 박근혜 정부 경제 라인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거기로 지금 거기 정책통들이 그걸로 집결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정책 하셨던 뭐 경제수석 하셨던 뭐 강석훈 교수님이라든가 뭐 그때 뭐 그 사회복지 하셨던 뭐 김현수 교수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집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정책에 있어서는 아마 색깔이 있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다. 다만 그래요? 이제 구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또 이게 또 새로운 시대인가라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조금 고려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등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100% 등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온 인작이다. 예. 그죠. 그 전에 평가면 인작이라는 비유를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캠프에 좀 물어보니까 이재명에는 윤희숙이지.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이 윤 캠프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담 마크맨입니까? 전담 마크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경제사회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비전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발제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원래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분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제 그래프를 이제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이걸 우상향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국가 주도의 어떤 성장 전략을 내세웠는데 그걸 굉장히 세게 비판했어요. 국가 주도 성장은 이제 장기적 경제 전략이 아니고 이거 돈 뿌리기 위한 구실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캠페인 하다 보면은 상대방 정책 공격하는
공격수가 있고 음흠. 그리고 우리 거를 좀 보호하는 수비수가 있고 그런데 아마 음.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일단 세미나에 참석한 것 자체가 예고편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다고 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윤희숙 그 전 의원의 마크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밌게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진중권 작가가 이제 그 여당 비판할 때 굉장히 매섭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네. 진중권 작가 마크맨으로 해가지고 진중권 작가 얘기하면 거기 또 달라붙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윤희숙 전 의원이 공격을 할 때 그 마크맨이 또 나와서 예. 반박해주는 왜냐하면 후보가 직접 윤희숙 의원이랑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 급에도 서로 맞지가 않고 그리고 말실수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네. 마크맨을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윤희숙 리스크는 없을까요? 이래서 부동산 문제가 따라붙는다든지 이런 요인은 없을까요? 그건 이제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 네. 뭐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일단락 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 부동산 정국이 이어지면은 결국에는 윤희숙 의원이 말하는 게 조금 약화될 수 있는 리스크는 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근혜 정부 경제 라인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로 속속 합류하고 있다고 취재 결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취재하는 교수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